자, 시행령 제77조 필요인원 통보 및 배정입니다. 아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은 그거 농업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농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이요. 후계 농업 경영인이 있고요. 결국에 후계 농업 경영인이 있고 후계 어업 경영인이 있는 거죠. 맞죠? 네, 농업. 그 다음에 어업이 아니고 농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농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농업 회사법인, 결국에는 운전요원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업 관련되어 있는 사후관리 업체, 요거는 농업기계 수리요원,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네.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이라는 명칭과 그냥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명칭이 막 혼재돼서 쓰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자, 후계 농업 경영인은 어디 업체 소속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내가 뭐 소를 키우고 있거나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 뭐라고 그러죠? 목장이 아니고 하여튼 소 키우는 축사 그걸 이제 이렇게 경영하고 있거나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일종의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경영인 맞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1항 병역 지정업체회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뒤에 이제 쭉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병역 지정업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구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 병역 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 그 다음에 농림부 장관, 그 다음에 해수부 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자, 먼저 1호 전문연구요원이죠. 또는 38조 1항 1호 및 2호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 결국 이거 기간산업체하고 2호는 방위산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간산업체하고 방위산업체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은 병역지정업체장이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에게 필요인원을 통보하는 거고요. 2호 후계 농업 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은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가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포함합니다.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맞죠? 이 사람들이 지자체장이 누구에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겁니다. 됐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경영인은 어디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애들이 아니라고. 그냥 병역지정업체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맞죠? 그 지자체장이 필요인원을 확인을 이제 파악을 해서 종합을 해갖고 그 해당 농림부 장관한테 통보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항목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은 그냥 지자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자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마찬가지로 농림부 장관에게 통보합니다. 근데 과목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기계 운전요원 얘기하는 거고, 농업기계 사후관리업 분야에 복무하는 농업기계 수리요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후계 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필요요원은 마찬가지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해수부 장관에게
결국에는 지자체장이 해수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어느 정도 정리가 되죠? 됐나요? 네. 예. 자, 2항 병역 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는 다음에 병역 지정업체별 필요 인원을 농림부 장관은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 군, 구별 필요 인원을 맞죠? 업체별 필요 인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시군구별. 해수부 장관은 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군구별 필요 인원을 매년 언제까지?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73조 제3항에 따라 그 해에 병역 지정업체로 선정을 추천하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경우에는 병역 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 그거 제출할 때 함께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자, 3항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인원을 병역 지정업체별 또는 시군구별로 배정하되 결국에 인원 배정이잖아요. 배정인원 결정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주어가 뭘로 나왔죠? 병무청장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1개 법인, 1개 법인에 여러 병역 지정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별 배정인원을 정한 후에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서 병역 지정업체별로 배정합니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 지정업체에 대해서는 인원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제한의 기준 및 방법 등 인원의 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해서 고시를 합니다. 자, 1호 대기업, 그 다음에 2호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 3호 장기간 병역 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 그 다음에 4호 그 밖에 전산요원의 복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병무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업체는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요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연구기관 경우에 한 개 법인에 여러 개의 병역 지정업체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다. 이게 뭐 법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삼성인데 여기에 뭐 삼성에는 삼성전자도 있고 그 다음에 삼성물산도 있고 삼성중공업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게 거기에 또 산하 연구기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요럴 경우에는 요 한 개 법인이 삼성에 대한 배정인을 정해 놓는 겁니다. 100명. 그 다음에 법인의 대표. 이재용 맞나요? 예. 네. 의견을 들어가지고, 여기 30명. 삼성물산에 30명. 삼성중공업에 뭐 40명. 그런 식으로 업체별로 배정을 한다. 이 뜻입니다. 별거 없어요. 됐죠? 예. 또 뭐 삼성이 법인이 많이 안 많냐 뭐 그런 거하고 좀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모릅니다. 예. 사항 병무청장은 다음에 전산요원의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 병무청장을 거쳐서 병역 지정업체장 또는 관할 지자체장 누구죠? 후계 농업 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경우에는 뭐 특별시장, 광역시의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고 지자체장을 말하고 그 밖에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결국엔 지자체장을 말합니다. 구분하지 마십시오. 이거 갖고 뭐 갑자기 예, 여기는 특별시장 들어가는데 여기는 특별시장 빼버리고 막 그래 안 나옵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의 배정인원 중에서 법인별 배정인원은 법인의 대표에게 통보합니다. 이해 가시죠 이제? 법인 대표한테 통보하는 겁니다. 근데 전문연구요원만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법인 뭐 얘기할 때 뭐라고 돼 있죠? 연구기관인 다음 장. 법 제38조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입니다.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1항
38조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대상 1항. 자, 요것도 이렇게 또 잠정적인 공식.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자격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갈 수 있어요. 근데 사회복무요원이죠. 또는 사소보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어도 현장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가능한 겁니다. 요걸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쉽게 풀립니다. 자,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은 원할 경우에 36조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호와 2호. 1호가 뭐냐면은 여기 써 있는 대로 기간산업체. 2호는 방위산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간산업체와 방위산업체에 해당하는 사람과 5호. 5호가 뭐냐면은 농업회사범인. 그다음 운전요원하고 사후관리업체. 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여기서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가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자격이나 면허를 갖춰야 합니다. 근데 가로 한번 보겠습니다. 1호, 2호 기간산업체와 방위산업체의 사람 같은 경우에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의 보충력은 뭐라고 되어 있죠? 제외한다. 즉 자격 면허가 없더라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자, 1호 병역 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건설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가로 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해서 복무할 사람만 해당되는 겁니다. 배를 타야지만 해당되는 겁니다. 자, 2호 방위산업법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전문연구기관 요거는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전문연구요원. 방위산업체의 전문연구기관은 됐죠? 예. 그 다음에 방위산업체, 군정비부대 포함 중에서 병역 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전문연구기관 이렇게 나오면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십시오. 됐죠? 또는 방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1호하고 2호는 여기 써있다시피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이쪽으로 이제 편입해서 갈라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 면허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즉 사회복무요원과 사소보는 제외입니다. 제외. 자격증 없어도 갈 수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3호. 국제적 수준 기능을 가진 사람 중 국가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게 뭐냐면은 기능특기자 얘기하는 거예요. 기능특기자. 뒤에 가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 기능올림픽 3위 이상 입상해갖고 어떻게 하는 얘들도 자격 면허 없어도 갈 수 있어요. 예. 조건만 갖추면은. 그 다음에 후계 농업 경영인. 다시 후계 농업 경영인. 우로서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가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합니다.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 요거는 자격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됐죠? 예. 그러니까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현역병 입영 대상자든 사회복무요원이든 사소보든 자격 없어도 갈 수 있는 게 3호, 4호입니다. 됐죠? 자, 5호는 이거 5호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든 사소보든 사회복무요원이든 관계없이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직종이냐?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 운전요원, 사후관리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결국에 수리요원 얘기하는 거죠. 으로서 해당 관할 지자체장, 즉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자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결국에는 그겁니다. 기간산업체하고 방위산업체의 경우에는 현대가 가려고 하면은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된다. 사소보나 사회복무요원은 자격이 없어도 가능하다.
됐죠? 그 다음에 농업 분야의 경영인. 예. 그 다음에 기능특기자로 추천받은 요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도 갈 수 있다. 그 다음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 운전요원하고 사후관리업체에 복무하는 사람, 수리요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친구들은 해역배위병 대상자, 현대든 사복이든 다 관계없이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2항, 1항에도 불구하고 1항 1호의 공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및 1항 2호의 방위산업체에서 정보처리 직무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은 한술 더 떠요. 병무청장이 정하는 관련 학과의 전공, 기술훈련 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 복무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좀 더 까다롭다고 보면 되겠죠. 조건이.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시행령 제79조 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1항 법제 38조 1항 1호 및 2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는 사람,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하는 사람입니다. 으로서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는데 분야별 및 업종별 편입 대상과 부족한 군 필요 적성 등 세부 편입 기준에 관하여는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1호 해역병 입영 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린 네, 그거예요. 예, 학력별 기술 자격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자, 2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사소보는 뒤에서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83조 1항 2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따른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 자격이 없더라도 그 해당되는 현장에서 복무하는 사람은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2항 1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가로 전자문서 원서 포함합니다.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병역지정업체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3항 2항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장은 77조 제3항에 따른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 그 다음에 입영통지나 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명령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아까 전문연구요원도 똑같았죠? 맞죠? 4항 3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명령청장은 83조 1항 2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분야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가로 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복무할 사람들, 결국에 배 타는 사람만 해당된다는 거죠. 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죠? 편입하고. 전문연구요원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죠?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병역지정업체의장 및 복무기관장을 거쳐서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됐나요? 여기 복무기관장이 들어가 있죠? 여기 왜 들어갔을까요? 별표는 아니고 이게 왜 들어갈까요? 네? 복무기관장이, 병역지정업체장이 있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복무기관장이 들어가 있어요. 사복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여기에 통보를 하려고 하면 해당되는 복무기관장을 거쳐서 그 본인한테 통보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거죠, 이거. 이거 때문에 있는 거죠. 됐죠? 전투력이 급 저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행령 제80조 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입니다. 1항 법제 38조 1항 3호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 기능특기자 중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으로 합니다. 자격 면허가 필요했다? 불필요하다? 아까 전에 필요 없어도 갈 수 있어요. 요것만 되면. 근데 우리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기능특기 국제기능올림픽에서 3위 이상에 입상한 사람이
그 자격증이 없겠어요?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여하튼 시험 공부하는 목적상 자격 뭐 조건 이런 건 없다. 자격증 면허 이런 건 없다. 불필요해도 갈 수 있다. 2항 1항에 따른 기능특기자로서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원서를 관할 지방 명무청장에게. 자, 이 사람은 기능특기자 이 사람은 병역 지정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일반 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사업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건 관계가 없어요. 일단 기능특기자예요. 기능올림픽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뭐 병역 지정업체를 거쳐서 이런 말이 없어요. 본인이 다이렉트로 어떻게 한다? 관할 지방 명무청장한테 편입 원서 제출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관할 지방 명무청장한테에게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여기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가 당연히 없죠. 병역 지정업체가 없잖아. 그래서 그 말이 빠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있을 수가 있죠. 입영이나 소집이 5일 전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이해가세요? 예. 병역 지정업자 가로 관할 지방 명무청장이라는 것은 병역 지정업체 복무하지 아니하는 기능특기자의 경우에는 그냥 지방 명무청장을 말합니다. 그 주소지 지방 명무청장을 얘기하는 거겠죠. 됐죠? 예. 3항 2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 원서를 받은 관할 지병장은 해당 출원인을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관할 지병장이 다이렉트로 바로 출원인한테 통지하잖아요. 왜? 중간에 병역 지정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있으면은 병역 지정업체장 거쳐서 출원인한테 통보를 하겠죠. 근데 없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빠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4항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그 대회가 끝날 날부터 며칠? 30일 이내 날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알지. 병무청장은 통보받은 명단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자,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행이 이제 81조 농업 분야 복무자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제가 분류하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서 보면은 정리됩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안 나와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이거 갖고 내겠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법 제38조 1항 4호 및 5호에 따른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이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자, 1호 후계 농업경영인, 그 다음에 후계 어업경영인은 관련 법률에 따른 후계 농업경영인, 후계 어업경영인으로서 농업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걸 줄여서 후계 농업경영인이라 하는 겁니다. 다만 가족 중에서 131조 1호에 따른 가족이 동일 시군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 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형이, 저희 형님이, 세종시에서, 목장, 축산업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도 또 세종시에서 양계장을 하고 있는 거야. 둘 다 못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시군구를 벗어나면 되겠죠. 형이 세종시에서 하고 있고, 나는 저기 울릉도에서 하고 있다. 그럼 가능한 거죠, 그거는. 맞죠? 2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 운전요원은 아까 무조건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그랬죠? 국가기술 자격법령에 따른 운전, 운송, 건설기계 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 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 운전요원으로 복무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농업기계 사후관리업 분야에 복무하는 농업기계 수리요원도 마찬가지로 국가기술 자격법령에 따른 운전, 운송, 건설기계 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 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업기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의 농업기계 수리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 2항. 1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원서를 바로 전자문서 원서 포함입니다.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병역지정업체장에게 제출하는 게 아니고, 맞죠? 지자체장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지자체장이 필요 있는 또 다 통보하고 했잖아요. 이 경우 1항 2호 뭐였죠? 운전요원. 그 다음에 3호 사후관리업체의 수리요원. 이 사람들은 업체 소속이잖아요. 예. 산업기능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요거는 병역지정업체장을 거쳐서 그 다음에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예. 이해 가시죠? 3항 2항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77조 3항에 따른 배정인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 입영통지나 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입영일 소집일 5일 전까지 똑같죠? 누구에게? 관할 지방명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이 경우 농업기계 운전요원 및 농업기계 수리요원에 대해서는 업체 현황 조사서를 작성해서 첨부하는데 산업기능요원의 고용 및 자원관리 능력이 있는 업체에 복무하는 사람을 추천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업체 현황 조사서는 왜 거기에다 첨부하냐면은 건실한 업체에서 근무하고 복무하고 있는 N지 아닌지 그걸 보기 위해서 업체 현황 조사서를 거기 첨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나요? 사항 3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지방명청장은 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 해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병역지정업체장, 그 다음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가로 후계 농업병행인의 경우에만 해당되겠죠. 또는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장을 거쳐서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장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시행령 제한 81조의 2 전산요원의 편입 제한입니다. 아까 누구는 제한된다. 대표이사의 사촌 이내 혈족은 제한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겁니다. 그거. 대통령으로 정한다면서요. 안 그랬나? 그런 얘기는 없네요. 여하튼 구체적으로 푼 겁니다. 시행령에서 1항 병역지정업체장은 78조 79조 및 81조 78조가 전문연구요원 79조가 산업기능요원 81조가 농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나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또는 85조에 따라 다른 병역지정업체로부터 전산요원의 전직 신청을 받은 경우에 1번은 편입하는 거고 최초 편입하는 거고 2호는 다른 데에 있다가 전직하는 거고 여하튼 그 경우에는 38조 2에 따른 사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 제한 대상자면 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비리의 우려가 크잖아요. 맞죠? 2항 병역지정업체장은 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한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한정해서 전산요원으로 편입 또는 전직을 위한 신청서를 이제 관할 지방명무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3항 관할 지방명무청장은 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로서 제한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병역지정업체장에게 병역지정업체장의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 사촌 이내인지 맞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관련 서류 제출과 의견 진술 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병역지정업체장은 이에 따라야 됩니다. 이 경우 관할지방명청장은 전자정보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야 됩니다. 사항
사망에 따른 관련 서류의 제출 및 관리와 의견 진술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해서 고시를 해야 합니다. 됐죠? 네. 그 다음 자. 아까 10분부터 했나요? 네. 10분부터 했나요? 시행령 제82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자원관리입니다. 자원관리 나오면은 뭐 명부, 그 다음에 뭐 복무기록표도 나오고 병적기록표도 나오고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이거 뭐 한번 설명드렸는데 신상 통보는 뭐야 저기 명부를 정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최초에 편입되거나 편입 취소 같은 경우에는 병적기록표에다 관리하는 거죠. 이게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죠? 자, 1항 관할지방 명무청장은 18조부터 8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산요원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 명부 또는 산업기능요원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관리해야 됩니다. 복무기록표 아닙니다. 누가 한다는 거죠? 지병장이잖아요. 맞죠? 병적기록표입니다. 2항 병역지정업체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시사,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관련되어 있는 관할 지자체장이죠. 후계 농업 경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는 해당 업체 또는 관할 지역 안에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어 의무복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복무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휘감독의 복무관리입니다. 다만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의 경우에는 항만 지역에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지사나 지점 단위로 그 복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3항 2항에 따라 복무를 관리하는 병역지정업체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주도지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죠. 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의 명부 및 병적기록표가 아니고 뭐죠? 복무기록표를 관리해야 하며, 전산요원의 복무기록표에는 복무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업체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도 들어가겠죠. 병역지정업체의 휴업, 영업정지, 직장폐쇄 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다른 병역지정업체나 지역으로부터의 전입, 휴직, 정직, 파견, 보직 변경, 교육훈련, 승선, 하선, 병가, 국외여행, 박사과정 수학, 군사교육 소집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 정리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 잘못드렸어요. 병역지정업체하고 업체와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복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정정할게요. 됐죠? 네. 자, 사항. 관할 누구죠? 지병장이 아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주어 조심하십시오. 81조에 따라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 명부를 관리하고,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 실태 점검표에 따라 다음 각호 구문에 따른 사항을 뭐라고 되어 있죠?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됩니다. 복무 실태 점검표요. 복무를 잘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보는 거겠죠. 1호 후계 농업 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 편입 당시 해당 분야의 복무 여부, 소 잘 키우고 있는지, 닭 잘 키우고 있는지, 소 키운다 그래 놓고 돼지 키우고 앉아있고, 뭐 예를 들어서 가수원 한다 그랬는데 뭐야 양귀비 키우고 있고, 그럼 되겠어요? 해당 분야의 복무 여부. 됐죠? 다목 후계 농업 경영인 자격 상실 여부. 다목 후계 농업 경영인의 사업 장소가 변경됐는지 안 됐는지 그 여부. 그 밖에 후계 농업 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의무 복무와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이거 다 배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복무 실태가 돼 있는 뭐 그거 점검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시험 굳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온다 그러면 뭘 갖고 손을 내겠어요? 그냥 여러분 봤을 때 뭐 요걸로 장난을 치거나 아니면은 요걸로 장난을 치겠죠. 맞죠? 네. 2호 농업기계 운전요원 및 농업기계 수리요원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 사항입니다. 과목
운전요원, 수리요원, 산업기능요원 해고됐는지, 퇴직 여부, 뭐 이런 것들. 자, 편입 당시에 해당 분야에 복무하고 있는지, 기술 자격, 면허, 취소 및 정지. 얘네들은 무조건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라목, 병역지정업체 휴업, 폐업 또는 영업정지 등의 조업 중단 여부. 마목, 병역지정업체 명칭변경 소재지 이전. 파목, 명역지정업체장의 신상변동 통보 및 자원관리 실태. 사목, 그 밖에 농업기계 운전요원, 수리요원, 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거는 실태 점검입니다. 실태. 복무 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매월 1회 이상. 자, 5항 관할지방자치단체회장. 요것도 주어 조심해야 되겠죠. 사항에 따른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 실태 점검 결과를 자, 월 1회 이상 점검을 한다 그랬어요. 그 결과는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작성해서 분기 나오니까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지방명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점검은 월 이상 하는 거고요. 그 결과는 분기 단위로 모아서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는 겁니다. 통보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행령 제86조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의 예외. 예외입니다. 예외. 자, 1항 기능특기자로서 38조 1항 3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85조에도 불구하고 병역지정업체를 옮겨서 복무하거나 편입 당시에 기능 분야에서 개별 복무할 수 있습니다. 개별 복무. 바로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그냥 일반 업체에 복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 개별 복무라는 거에는 이렇게 아까 제가 쉽게 설명드렸잖아요. 개인이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업체에 있는데 그 업체가 병역지정업체가 아니라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개별 복무에다 다 포함시켰다는 거죠. 그 내용.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할 수도 있는 거고 복무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닌 데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할 수 있으며 만약에 그 중에서 개별 복무하는 경우에는 91조에 따른 신상변동 사항에 관하여 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 가로 전자문서의 신고서 포함합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 14일 이내 본인이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 당시에 관할지방명무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아까 이럴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병역지정업체장이 그걸 받아서 병역지정업체장이 관할지병장한테 통보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능특기자이기 때문에 개별 복무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관할지방명무청장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됐죠? 2항 81조 1항 1호 및 2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에 농업경영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 뭐죠? 운전요원입니다. 수리요원은 없습니다. 복무 중인 사람은 83조에도 불구하고 농번기 아닙니다. 농한기에 한정하여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복무할 수 있습니다. 있으며 그 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봅니다. 복무기간에 산입해주겠죠, 당연히. 맞죠? 후계 농업경영인의 농해소득 사업에 복무하는 경우 농한기에 예를 들어서 뭐 벼농사를 짓는다. 농한기 되면은 이제 벼농사 안 짓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집신을 복조리를 만든다든지 기념품을 만드는 거죠. 집신 같은 거 이런 걸 이렇게 꼬아서 농해소득 사업 가능하다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2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 운전요원이 농업기계 운전 외에 해당하는 회사가 그 설립 목적 범위에서 하는 사업에 복무하는 경우입니다. 자, 사후관리업체의 수리요원은 아닙니다. 농기계 수리는 농한기 때 엄청 바빠요. 농번기에 기계를 돌리잖아요. 그렇게 끝나고 농한기 되면은 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집중 정비죠. 집중 정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운전 소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요원만 들어가는 거예요. 수리요원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시행규칙은 56조만 보겠습니다. 전문연구요원 등의 공무관리 및 보고. 관할지방민무청장은 별지서식의 전산요원의 관리 현황서. 현황서 나왔네? 그러면은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작성해서 다음 달 며칠?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아까 복무실태 점검표하고 구분하십시오. 농업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점검표, 그거는 어떻게 되어 있죠? 점검 주기가 어떻게 됐죠? 1회 이상. 맞죠? 근데 그 결과를 보고하는 거는? 분기 말 기준 다음 달. 맞죠? 예. 요거는 그냥 관리 현황서입니다. 요거는 분기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 됐죠? 자, 그 다음. 자, 법 제39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1항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해당 분야에서 다음 각 부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해야 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1호 전문연구요원은 몇 년? 3년입니다. 3년. 2호 산업기능요원은 2년 10개월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거는? 다만 사소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보충력에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뭐라고 되어 있죠? 2년 2개월로 하고, 자, 다시 2년 2개월로 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편입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계산 공시 산정한 남은 복무기간으로 합니다. 네. 자, 요거를 자 보세요. 그러면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있다가 편입된 사람은 계산 공식에 따른다 그랬잖아요. 맞죠? 사회복무요원을 예를 들어서 뭐 2개월을 복무를 하다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갈아탄 거예요.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사회복무요원이 2년 2개월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26개월 왜? 분의 26개월 마이너스 2개월 복무했다고 치고 2 곱하기 이거 뭐죠?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산입을 하잖아요. 그게 2년 10개월이 아닙니다. 뭐냐? 2년 2개월 그대로 하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결국에는 26에서 복무한 기간을 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떤 일부 학원가에서 2년 10개월을 자꾸 적용을 해요. 아닙니다. 예. 만약에 그게 맞다고 그러면은 복무하다가 편입된 사람의 요 복무 남은 산정기간은 단서 조항의 10개 아니고 열로 들어가야 되겠죠. 열로. 맞죠? 예. 굳이 단서 조항에 이걸 포함시켰다는 거는 요 2년 2개월 요거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냐면은 이거 형평성에 안 맞다고 예, 민원이 들어가서 요 2년 2개월로 맞춰준 거예요. 됐나요? 예. 뭐 시험에 뭐 나왔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년 10개월 요거는 어떤 애들이죠? 대상자가? 예? 자신 있게 해외비 입영 대상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애들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예. 2항 전산요원에 대해서는 55조에 따른 군사교육 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 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을 합니다. 3항 전산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에 해당 분야에 복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1호 또는 2호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 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서 복무하여야 하고 1호, 2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옮겨서 복무해야 됩니다. 근데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명무청장의 승인을 받아갖고
다른 병역 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1호, 2호는 뭐냐? 딱 보면은 옮겨 복무할 수밖에 없어요. 1호, 복무 중인 병역 지정업체가 폐업, 병역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되는 등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거 뭐 승인 자시고 할 필요 없어요. 이건 무조건 옮겨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2호,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뭐죠?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은, 예. 일단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옮겨야 됩니다. 두 개는 뭐 승인이고 뭐 할 필요 없어요. 자, 근데 3호는 관할지방운영청장의 승인을 받아갖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뭐죠?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변경,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야. 변경,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 교육훈련, 여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학문 및 기술의 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에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확인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승인을 받아갖고 옮겨야 된다는 거죠. 됐죠? 네. 4. 전산요원으로 편입될 사람은 1항의 의무복무 기간 중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제출한 뭐 관지, 뭐 지방명무청장 이런 거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맞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서약서 제출 이렇게 나오면은 지방명무청장이 나와도 맞고 그냥 지방명무청장이 나와도 맞고 뭐 그냥 뭐 없어도 맞고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됐죠? 5항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해야 할 미래형 통상 이렇게 나오면은 대통령입니다. 해당 분야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전직, 서약 등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다시 대통령으로 정합니다. 10초만 쉴게요. 호흡이 곤란해져. 물 한 잔 마시고. 자, 시행령 제83조 전산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해당 분야. 자, 1항 법 제39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다음 각호 분야에 복무하여야 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1호 전문연구요원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당시의 연구 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분야입니다. 다만 대학 연구기관에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조교는 겸직할 수 있습니다. 있다 없다 갖고 장난칠 수도 있겠죠. 예. 결국에는 박사과정 공부하는 전문연구요원은 조교 겸직은 이것만 가능하다. 나머지는 겸직 불가. 자, 2호 공업, 광업, 에너지 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나 방위산업 분야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은 과목 현역배 입영 대상자, 아까 전에 자격증 있어야 된다 그랬죠? 현역배 입영 대상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국가기술 자격 법령에 따른 국가기술 자격에 해당 직무 분야. 자, 법 제38조 2항에 따라 정보처리 직무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은 편입 당시에 해당 국가기술 자격을 말합니다. 자, 근데 다만 지방명무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위 직무 분야 외에 생산, 제조 분야에는 복무할 수 있습니다. 됐죠? 네, 여기 운송은 빠져 있습니다. 운송은. 일단 자격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됐죠? 예. 남욱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과 사소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력은 생산, 제조 분야, 원재료 제품 생산품의 운송 분야. 자격이 없더라도 운송 분야는 통상 보면 자격이 없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안 그런가요? 그래서 운송 분야가 여기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연관지어서 보시면 됩니다. 자, 3호 건설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은 국내 또는 해외 건설업의 국가기술 자격 법령에 따른 해당 국가기술 자격 분야입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및 사소보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국내 또는 해외 건설업의 건설공사 현장 분야입니다.
자격 없더라도 여기에 현장 분야에 있으면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하다. 4호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은 원양 및 근해어선 또는 해운업의 선박, 승선 관련 분야 중에서 선박직업법에 따른 해기사, 해기사 뭐죠 이거? 항해사, 뭐 기관사 뭐 그런 거죠. 해기사의 면허 분야 또는 국가기술 자격 법령에 따른 해당 국가기술 자격 분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가로 사회복무요원 및 사소보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그냥 선박, 승선 분야. 이 경우 승선 복무 중 하선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복무 중인 업체의 선박에 승선해야 됩니다. 3개월을 넘어서서는 안 돼요. 하선기간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의무복무기간 1년마다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수산업하고 해운업 산업기능요원은 승선을 해야 된다고 조건이 걸려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 승선의 어떤 기준을 잡아준 거죠. 그러니까 1년 통틀어서 1년마다 통틀어 3개월 초과되면은 안 됩니다. 그냥 안 됩니다. 그러면 복무기간에 산정을 안 시켜줘요. 3개월 넘어가는 것들은. 그래서 3개월 이내에 복무 중인 업체에 배를 타야 된다는 거죠. 맞죠? 자, 가로 선언법에 따른 유급 휴가 기간은 여기 3개월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 자, 5호 기능특기자. 산업기능요원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에 해당 그냥 기능 분야. 6호 농업 분야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 농업 분야. 그 다음에 농업기계 운전 또는 농업기계 사후관리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이항 전산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병역 지정업체가 경영 악화 등으로 3개월 이상 임금체불. 임금체불 이렇게 나오면 다 3개월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상의 임금체불되거나 부도 발생 등으로 인하여 조업이 중단되어 1항에 따른 해당 분야에 복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명무청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안 하면 몰라요. 관할 지방명무청장이. 네.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사망 법 제39조 1항 2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할 기간은 다음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될 기간으로 하는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그거 계산 공식. 사회복무요원이잖아요. 맞죠? 종전에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 26개월 26개월 마이너스 복무한 일수 알파 곱하기 산업기능 의무복무기간. 이게 이제 막 뭐 저 다른 학원은 2년 10개월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2년 10개월이 아니고 뭐죠? 26개월입니다. 그러면 이거 날라가고 이걸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사항 전산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9조 사항에 따른 의무복무 서약서 전자문서 서약서 포함 관할지방명무청장에게 지출해야 됩니다. 5항 관할지방명무청장은 전산요원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중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 전산요원 제도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누구의 협조? 병역 지정업체장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뭐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